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이슨입니다. 1편에서 유학은 사업이다, 지역이나 학교,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고 그걸 또 현지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어떤 계획들을 짜야 할지 그런 이제 간접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요. 과연 어학연수생들 또 유학생들이 어떻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길래 또 제이슨이라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좀 현지 어학연수생들의 어떤 하루 유학생활 아니면 현실적인 좀 지금 생활 이야기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참고하셨다가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일주일은 사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어디서 내려야 할지 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낯설고 또 언어도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초긴장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조금 잘 안 들리게 되고 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라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감 상실 부족으로 또 입을 잘 떼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2주 정도 되면 이제 안정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생필품이라던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게 될 거고요. 3주차, 4주차 정도 되면 이제 학원 내에서라든가 절친들이 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친들과 그 도시의 맛집, 멋집들을 2개월, 3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즐기시게 될 거고요. 학원 끝나고 3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보통 저한테 질문들 또는 어떤 걱정거리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3개월을 했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영어도 하나도 안 는 것 같고 어떡하지? 불안감이라든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 영어와는 관련이 없는 이런 이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 친구들과 좀 멀어지기 위한 것도 있고요. 아까처럼 본인이 3개월 동안 너무 놀았다는 생각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한 2주 정도 안 있다 보면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기도 하고 뭔가 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게 보통 어학연수생들의 생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3, 4주차 정도 되면 아까처럼 물건 구입을 하고 절친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물건을 구입하는 곳은 대부분 학교 근처에 어떤 주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온 지 5, 6개월 정도 됐고요. 이 도시에 대한 적응 다 끝났겠죠? 새로운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오빠, 아니 형, 이런 거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학교 근처에 있는데 처음 와서 잘 모를 테니까 같이 가요 라고 해서 같이 갑니다. 물건을 구입을 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입니다. 자, 그럼 밥을 먹으러 가요. 물론 아직 아는 곳이 없으니까 후배는 제가 단골집을 데리고 가겠죠. 그럼 주문은 누가 하게 될까요? 네, 보통 제가 데리고 갔으니까 제가 하게 됩니다. 둘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뭐 마실래요? 주문 누가 해요?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요.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더 흘러서 미국에 온 지 6개월이었던 제이슨은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여러분이 후배들을 끌고 다닐 차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여지껏 해왔던 그런 단순한 표현들만 쓸 수 있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후배 데리고 갔다가 틀리면 그것만큼 창피한 게 없겠죠? 선배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내 차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듣던 말을 하는 것뿐이지 표현이 더 늘어나거나 시간이 간다고 해서 뭔가 더 영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나서 돌아오더라도 그다지 영어 실력이 는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가면 값비싼 해외여행, 아주 긴 시간에 해외여행이 돼버린다 라고 말씀을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학연수 준비한다고 하면서 학교 이름이나 달달달달 외우고 지역이 따뜻한지 추운지 이런 것만 고민들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현지에 가서 전자사전 사용 못하시는 것도 모르고 또 간단한 문법 영어, 수동태든 관계대명사든 현절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런 문법 영어조차도 영어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당연히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고요. 수업 끝나고 반드시 무엇을 할지를 정해놓고 가요.
수정이 되더라도 어떤 숙제를 가지고 가야 내가 수업 끝나고라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비싼 해외여행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별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어학연수생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따라하게 되다 보니까 그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이슨의 유형노트 만들기 항상 강조하지만, 자, 어학연수는 영어를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기간입니다. 무엇이든 숙제를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편부터는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조금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주 정모 있으니까 이왕이면 또 한번 나오셔서 또 얼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